이 3번 질문 나오는 거 보니까 입안에 점알못이 있나봐요. 점알못. 예. 점화식을 알지 못한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점화식을 왜 잘 모르게 되냐면, 잘 모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냥 1부터 넣는 거죠. 1부터 넣다 보면 수열이 만들어지거든. 그리고 어차피 9개밖에 안 물어보니까 뭐 그냥 9개 정도 다 더하면 되지 않나? 아니 그냥 그렇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점화식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수열을 정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수열의 규칙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그 상대방이 그 수열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뭐하고 뭐가 있죠? 첫 번째 무엇? 일반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반항.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귀납적 정의가 있어요. 귀납적 정의는 점화식과 초기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 수열의 정의를 하는 기법이 2가지, 왜 2가지가 있는 거죠? 이것이 편리할 때도 있고 이것이 편리할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에게 수열을 전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일반항이 반드시 편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누구? 대표적으로 누구요? 대표적으로 누구? 대표적으로 누구? 성질 나는데? 그쵸?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의 경우에 점화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수열의 규칙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 본 적 있죠? 아니, 본 적 없어도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존나 복잡하게 생겨서 여기다 1, 2, 3, 4를 집어넣으면 진짜 이게 나오긴 하는 건가 싶은 의심스러운 지경이에요. 모양을 보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준다고 해도 상대방의 수열을 잘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수열은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고 점화식으로 정의하는 게 편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점화식을 기본적으로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평가하려고 할 때 문제를 내는 사람의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은 일반항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점화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일반항을 준 상태에서 점화식을 쓰라고 하면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점화식을 준 상태에서 일반항을 쓰라는 문제를 내게 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점화식에서 일반항을 만들어낼 줄 아는 학생은 점화식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점화식도 어쨌거나 수열을 만들어내는, 즉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초기 조건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수열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라운프리를 선택하게 되면 점화식을 경험하는 기회가 적어지고 점화식을 경험하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점화식을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더라도 이 점화식을 내 수열을 직접 나열해보지 않고 점화식에서 수열을 만든다 이런 관점을 좀 접근하시고, 단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오만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개를 애당초에 정의한 이유가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편리하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에선 바꾸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는 점화식은 적어도 일반항으로 바꾸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화식의 종류를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인접한 2개의 항사의 관계식, 인접한 3개의 항사의 관계식, 인접한 4개의 항사의 관계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얘는 무슨 관계식? 인접한 2개의 항사의 관계식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등장하는 건 AN과 AN 더하기 1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얘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항 분리입니다. 뭐라고요? 이항 분리요.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고. 선생님 분리가 안 되는데요? 그쵸? 분리가 안 되니까 분리가 되게끔 얘를 보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양변의 역수를 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뭘 깨달아요? 등차수열입니다. 역수가 등차수열이죠. 사실상 저건 뭐냐면 조화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역수가 등차수열이면 조화수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N분의 1은 N으로 시작하겠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니까. 근데 첫째 항이 1이니까 그냥 얘네. 그럼 AN은 N분의 1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점화식을 잘 해석하지 못한 학생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꼭 AN을 구하는데 집착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구했죠? AN분의 1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AN을 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AN은 이걸 쓰는 거 목표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얘를 두 개로 찢을 것인가 이걸 목표로 하는 거야. 쌤아 무슨 말 이해하겠니? 이해하겠어? 나머지는 뭐 여기 대입만 하면 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제가 문제를 풀지는 않겠습니다. 부분수분해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 B는 인접한 자연수의 고배합이니까 공식 있고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무슨 수열? 재아야 재아야 이건 무슨 수열? 이 새끼 저맛이 깡통이 됐네. 건우 이거 무슨 수열? 어이 뭐야 민호 무슨 수열? 이건 개차 수열이잖아. 근데 개차할 때 개자는 계단할 때 개자입니다. 그래서 개차라는 것은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라는 뜻입니다. 개차는 뭐라고요? 인접한 두 항 사이의 차라는 뜻이에요. 개차가 우연찮게도 상수이면 우리는 걔를 등차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차는 일반적으로 상수일 리가 없겠죠. 그죠? 개차도 어떤 수열을 형성하는데 얘를 무슨 수열? 개차수열이라고 해요. 개차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축차대입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축차대입은 여기에 1부터 1씩 증가시켜서 대입하는 걸 축차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A2-A1은 F1이죠. 2를 대입하면 A3-A2는 F2입니다. 우리 누가 필요하죠? AN이 필요하죠. 그럼 N-1까지 대입하면 AN-AN-1은 FN-1이죠. 이걸 변변 다 더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거든요. 그럼 AN-A1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다. 따라서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개차수열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걸 공식화해서 외우게 시키잖아요. 뭐라고 외웠죠 우리가? 개차수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원래의 수열을 원수열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개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1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조금 확장하면 등비수열은 얘가 뭐예요? 상수잖아요. 근데 얘가 상수가 아니고 수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접한 두 항 사이에 B가 수열이잖아요. 그럼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뭐겠어요? 개비수열? 안타깝게도 개비수열이라는 용어가 교육과정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렇게 부르는데 혹시 누가 그렇게 부르니? 라고 하면 제 이름 되지 마세요. 알겠죠? 알았어요? 예. 저도 어디서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얘가 개참 얘는 개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개비수열은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가 다루는 게 차라리 좀 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축차 대입으로 일반항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축차 대입을 할 거니까 이를 대입하면 A2는 F1A1이죠. A3는
F2A2입니다. n-1까지 대입하면 AN은 Fn-1 AN-1이죠. 얘는 당연히 변변 곱해야겠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사라지면서 AN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n-1 이렇게 됩니다. 얘도 사실은 이렇게 줄이는 기호가 있는데 그냥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대문자 파일을 쓰고요. 이렇게 쓰시면 반복되는 수열의 곱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이건 교육과정에 등장한 용어가 아니라서 서술형 답안을 사용하시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긴 해요. 실제로 존재하긴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것도 일반화 시킬 수 있겠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비수열의 일반항은 계비수열의 첫째 항 곱하기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째 항 곱하기 계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곱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계비수열이니까 AN은 1 곱하기 맞아요? 계비수열 첫째 항은 뭐예요? 홀수의 수열이니까 1이죠. 3, 5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n-1번째까지니까 2n-3까지를 곱해야 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잠깐만. A1은 1 여기는 2부터밖에 못 넣죠. (2부터밖에) 못 넣어요. 2를 넣을 수 없어요. 그냥 2를 넣을 수가 없어. 이거 그냥 점화식 한번 써볼까? 아니 뭐야 축차례 한번 써볼게. A2가 1 곱하기 A1이지. A3는 3 곱하기 A2예요. A4는 5 곱하기 A3죠. 이걸 변변 곱하면 AN은 마지막 n-를 대입하면 2n-3 곱하기 AN-1이거든. 맞아? 이 마지막의 식이 중요해요. 여기에 1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1 넣을 수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 자체가 n은 2부터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곱한 식은 당연히 공통 정의역의 관점에서 여전히 n은 2부터 성립하는 형태의 식이겠죠? 이해하시죠? 105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데 105가 홀수의 곱인가 보지 뭐. 1357이냐? 그러니까 물어보겠지 뭐 이유가 있겠어요? 예, 그러면 얘가 1이고 A2도 1이죠. 그죠? A3는 3 A4는 15 A5는 7까지의 곱이니까 이미 105 얘도 나눠 떨어지죠. 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다 나눠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제 나머지는 여기에요. 18, 19, 20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갭비수열 역시 개차수열처럼 좀 빠르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원수의 첫째 항 곱하기 갭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의 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점화식을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다른 과정, 다른 단원하고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냥 점화식 할 때만 잠깐 발짝 했다가 다른 문제하고 잘 연결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잊혀집니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항의 실수인 수열 AN이 다음으로 정의될 때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510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AN을 어떻게든 구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니? 얘는 사실 이렇게 곱해지는 경우에 양변을 an 곱하기 an 더하기 1로 나누는 형태로 점화식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얘를 당겨오면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전 제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an의 제곱 더하기 a1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네요. 이거 뭐예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아니야? 기억납니까? 애당초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해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완전 제곱의 합의 형태를 만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해법을 잊어먹으면 절대 못 풉니다. 왜냐면 풀이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각자가 0이어야 되니까 an 더하기 1은 2an이어야 되고 a1은 2이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항으로서도 충분히 쉬운 아이잖아 지금. 근데 얘가 왜 이러고 있다고? 이래야만 점화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점화식과 일반항 둘 다도 표현이 가능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는 2의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예요. 이게 510이니까 m은 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넘어가 되겠죠? 2번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점화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꾸며놨는데 이 식은 절대로 원래 이런 모양이었을 리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an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분의 2 플러스 an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분의 2 플러스 an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써있는 걸 굳이 분수를 없애가면서 이 모양을 만든 거죠. 왜냐면 복잡해 보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항의 양수 조건은 0이 아니다 조건을 주고 싶은 거죠. 왜냐면 나누는 걸 연산해야 원래 걸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누려면 0이 아니라 보장이 필요하거든. 그지? 그래서 양변을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로 나눕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1분의 2는 an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an분의 1이 되고 얘는 조화수열의 점화식이네요. 이해하시죠? 첫째 항과 둘째 항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an분의 1이 등차수열일 건데 공차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내가 지금 역수의 수열의 공차를 물어보면 역수와 등차수열이니까 그럼 얘는 2분의 n으로 시작을 할 텐데 1 대입하면 2 나오니까 문제 없죠. 2분의 1 나오니까 문제 없잖아. 이거예요. 그러면 an은 n분의 2입니다. 아니? an분의 1 구해야 되겠구나. 필요 없다. 이거 자체를 구하면 되죠. 얘 구하는 거니까 얘 뭐예요? 1부터 20까지 하면 2분의 1이에요. 그럼 답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20, 21. 그러면 105인가요? 이해하시죠? 특히 조화수열은 존재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니네 조화수열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면 기말고사야 한 3번 정도에 나와. 3번 문제 3번 1, 2, 3, 3번 알겠지? 그래서 수열을 이렇게 나열을 해놔. 숫자를. 그래서 이 수열에 뭐 10번째 항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애들이 다 뭐하냐면 이렇게 빼본다. 왜냐면 개차를 가지고 문제를 존나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빼봤는데 규칙이 안 보여. 그럼 또 빼본다. 또 규칙이 안 보여. 그럼 또 빼본다. 또 규칙이 안 보여. 물론 저 때는 점화식이 아주 강화되어 있는 시점이어서 우리 때는 제3계차까지 이용해서 막 수열을 일반항 구하고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러면 뭘 의심해보냐면 이 새끼 조화수열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세요. 그래서 수열을 쫙 역수로 바꿔보면 갑자기 등차수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조화수열의 존재를 떠올리기만 하면 그냥 30초 이내에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이상한 연산을 하면서 존나 시간을 버린 다음에
그것도 맨 앞에 이제 존나 시간을 버리면 진짜 멘탈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화수열의 존재 기억하세요. 알겠지? 숫자가 이상한 숫자가 좀 내열된 느낌이야. 이 새끼 조화수열인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징은 단조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규칙성이 없어 보이는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조화수열인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수열 AN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지. 사실 여기만 보고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면 못 풀겠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기억은 어차피 아주 특수한 하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노가다를 띄면 되는 대상이고, 실제 얘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얘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AN을 물을 마음이 없는데 그냥 니네가 여기를 읽어보고 여기서 AN은 뭐지? 막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문제를 못 풀죠. 문제는 나는 AN 물어볼 마음이 없는데 저 새끼 왜 저러고 있지? 만약 출제자가 맞은편에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AN을 애당초에 물어볼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보기를 대충이라도 보고 AN을 물어볼 마음이 없구나.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N이 아니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일단 기억의 A3는 그냥 노가다 뛰시면 되죠. A2는 얼마예요? 3 더하기 1분의 12-2예요. 그럼 2분의 5네요. A3는 2분의 5 더하기 1분의 10-2죠. 그러면 7분의 16인가요? 그래서 이게 참인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셨나? 자, 이제 저 모양은 어떻게 만들 건데요? 야, 얘가 가분수지. 얼마 남냐? 4가 남잖아. 4가 남는데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얘가 물어보는 수열이 AN-1분의 AN-2란 말이지. 그럼 이 수열의 다음 항은 뭐냐면 AN 더하기 1. 그러니까 이거의 다음 항은 AN 더하기 1 빼기 1분의 AN 더하기 1 빼기 2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누가 궁금해지냐면 얘랑 얘가 궁금해지는 거야. 그냥 얘를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N 더하기 1과 AN의 관계식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를 구해보자. 그러면 얘가 AN 더하기 1분의 얼마가 되죠? 2를 빼. 2를 빼면 얼마야? 친구들 2를 빼면 얼마예요? 2AN-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을 빼요. 3AN-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하시면 AN 더하기 1 마이너스 1분의 AN 더하기 1 마이너스 2라는 수열이 3분의 2 곱하기 AN 마이너스 1분의 AN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게 돼요. 보세요. 물어보는 건 이 수열이잖아요. 얘가 n번째 항이고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그냥 3분의 1을 곱해서 다음 항을 얻고 있는 등비 수열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괜찮죠? 참이구나. 첫째 항 얼만데? 첫째 항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3분의 2니까 이걸로 합의식을 쓰면 이거 나오겠네. 참이네. 그쵸?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혹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두 번째 거 이용하시면 저 모양 나오죠. 그래서 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 위에서 AN을 구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떡하냐. 등급이 나오겠냐? 실제 학교 시험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한 10분 썰었어. 그래서 밑에를 보고 씨발 보이시나? 이러면 이제 나오겠냐고 등급이. 문제 묻는 거 꼭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계수의 꼬라지를 보시죠. 계수의 꼬라지를 보시죠. 계수의 꼬라지를 봅니다. 그리고 등차수 열미 확인되죠. 뭐라고요? 저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는 반드시 누구? 1입니다. 1. 마일 맞아요. 네, 마일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한 건 누구죠? 곱이 an 더하기 2분의 an이니까 제가 말한 bn은 그냥 뭐냐면 마이너스 an 더하기 2분의 an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전히 얘는 bn 자체를 물은 게 아닙니다. bn 더하기 1분의 bn을 물은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an 더하기 2분의 an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an 더하기 2분의 an이 될 거고 분모 분자에 an 더하기 2를 곱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an 더하기 an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an이 될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분모는 2d예요. 2d. d가 뭔지 모르지만 분자는 마이너스 dn 더하기 얼마야? 얼마 뭔지 뭐 몰라도 돼. 왜냐면 이거 어차피 n에 대한 1차식이거든. 공차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n의 개수만 읽으면 공차잖아요. 물어본 게 공차니까 나는 n의 개수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n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됐죠? 넘어가 되겠죠? 6번. 역시 불량답이 문제가 좋네요. 이게 실제로 P가 0이 아니라고 나와있죠 여기. P 0이 아니다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P꼴이죠. 왜냐면 이걸 P로 나눠보면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진짜 P꼴이 되려면 얘는 뭐가 아니고 1이 아니고 얘는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R은 0이 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PQ가 같아지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 형태의 점화식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 다음에 등차수열도 등비수열도 아닌 PQ꼴의 점화식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한 점화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얘가 뭘 물어봐. R0 넣어보면 이거 등비수열이니? 물어보잖아요.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P하고 Q하고 같으면 이거 등차수열이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기도 전에 뭐 물어볼지 다 예측해버렸지. 보기도 전에 뭘 물어볼지 다 예측해버려서 점화식 모양이 그렇거든. 그지? 그래서 P하고 Q하고 같으면 내가 등차수열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저게 그냥 등차수열이라는 말이야. 이해하겠니? 예. 그럼 여기 써있는 게 뭐여야 되죠? 등차수열의 합이어야 되죠? 맞아요. 예. 맞지 않냐? 써볼까?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항의 개수 1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얼마예요? P분의 R이죠. 맞아? 이거의 분모 분자에 P를 곱하면 2P N 2P 더하기 NR 마이너스 R 똑같잖아 지금. 실제로 여기 등차수열 합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참이에요. 디귿 P는 Q 플러스 R이면 이건 집어넣어 볼까요? PAN 더하기 1은 QAN R 대신에 P-Q를 넣어도 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겠지만 얘를 이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점화식을 좀 치는 학생입니다. 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보면 얘를 n번째 항, 얘를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점화식이 해석이 되거든요. 등비수열이네요. 그럼 an-1은 첫째 항 얼마죠? 0이잖아. a1이 1이니까.
그럼 0 곱하기 P분의 Q의 n-1 지금 이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럼 AN이 얼마예요? 1이군요. 그래서 넌 참이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PQ꼴의 점화식을 조금 변형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죠. 내가 PQ꼴 점화식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PQ꼴 점화식만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점화식 문제의 80% 정도를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점화식이에요. 7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다음과 같을 때 봐봐.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점 알못의 입장에서 보면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싶냐? 아니. 그럼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안 되잖아. 그럼 뭐가 눈에 거슬리면 야 너 n이면 여기 n이 있던가 아니면 여기 n 플러스 1이 있었으면 여기 n 플러스 2의 제곱이 있던가 둘 중에 하나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n제곱 곱하기 n 더하기 1 제곱으로 나눠서 이걸 맞춰주면 하나를 n번째 항, 하나를 n 더하기 1번째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이런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항 분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가 n번째 항이고 하나가 n 더하기 1번째 항이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만족하지 않잖아. 않으니까 이거의 양변을 n제곱 n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걸 아주 쉽게 만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바로 납득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an은 n 제곱분의 n 더하기 1이죠. an 그리고 n 제곱 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n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얘를 n번째 항이라고 봤을 때 얘가 진짜로 n 더하기 1번째 항이 되니까 뭐에 성공한 거예요? 이 항 분리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화식을 다루는 기본은 뭐라고요? 이 항 분리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얘를 이 항 분리할까? 이런 관점이고 이제부터 당신들은 수열을 AN에 관심이 없어 이제. 누구한테 관심 있지? n제곱분의 AN이라는 수열에 관심이 있어.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K차 수열입니다. 그죠?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서 수열이면 K차 수열이야. 조심해. K차 수열 정의를 얘기할 때 AN-1이 K차 수열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얘 아닙니다. 얘는 2부터 시작하거든요. 1부터 시작 안 해요. 근데 n 더하기 1-an은 1부터 시작할 수 있어. 수열은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자연수열 정의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올바른 K차수열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이웃한 거 빼면 K차수열인가? 아닙니다. 반드시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야만 K차수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수학생이 안 알려줘서 졸라 혼란스러웠었어요. 예, 아무튼 그랬어요. 반드시 n 더하기 1번째에서 n번째 항을 빼야만 K차수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K차수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원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한댔지?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K차수열의 A25니까 A25 걸까? 이렇게 할게요. 25분의 A25는 원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K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24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러면 얘를 써야 되나 지금? 맞아. 여기 n으로 써도 상관없죠. 맞지? 더할 수 있는 시그마 어떻게 써야겠어요? 분무수 분해해보시면 분자에 2n 더하기를 딱 뜨죠. 그러니까 2n 더하기는 그냥 깔맞춤 해준 거야. 니네 문제 풀기 편하라고. 그리고 얘는 순차소거입니다.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앞에 항과 24를 대입했을 때 뒤에 항이 남게 되죠. 여기 제곱인데 25로 써놨네. 그래서 A25는 25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624입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한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문제를 풀만해지고 있죠. 지금 문제를 풀만해지고 있죠. 예.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남은 것 같다. 자, 이렇게 점화식에 SN과 AN이 섞여 있으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SN만 남길 것인가 혹은 AN만 남길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겁니다. 보통은 무조건 SN 먼저 없애려고 하거든. 그러면 AN이 나올 거고 나는 AN을 아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SN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정화식도 있고요. SN을 구하면 AN을 반드시 구한다니까. 모든 수열은 합을 알면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N을 소구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AN을 없애고 SN만 남겨도 돼요. 왜냐하면 SN의 수열을 파악하면 AN은 반드시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대등하게 하셔야 된다고. AN을 소구하고 SN만 남길 것인가, SN을 소구하고 AN만 남길 것인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SN을 소구하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두 번째, SN-를 쓰는 놈 있겠지? 아니 그러잖아. 왜냐면 일반항 구할 때 SN-SN-를 했었으니까 여기도 자꾸 SN- 쓰려고 하거든? 그거는 AN이 직접 구해지면 그런 선택해도 나쁘진 않은데 이 AN 구해질 것 같아요? 그거 해봐야? 안 구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SN-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걸 고려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풀이가 산으로 갑니다. 지역력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근데 물론 본인이 잘 생각해서 이걸 따지면서 하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뭘 추천하냐면 AN이 바로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SN-1 쓰시라. SN-1 마이너스 SN은 AN-1이잖아요. 근데 SN-1은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대입한 거죠.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대입하면 n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그럼 자연수 중에 제일 큰 게 빠지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안 빠지잖아 실제로는. 그러면 정의역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훨씬 더 많이 줄이는 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존나 별거입니다. 존나 별거예요. SN-1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둘이 빼보면 AN 더하기 1 N 더하기 1 AN 마이너스 N 더하기 2 AN 더하기 1 인접한 두 항세의 관계식이죠. 그러니까 얘를 왼쪽으로 넘겨야겠죠. 그러면 AN 더하기 1은 N 더하기 3분의 N 더하기 1 AN입니다. 이것 자체는 이제 개비수열이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AN을 또 기계적으로 구한 다음에 아차차 하지 마시고 애당초에 물어보는 건 AN분의 1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AN 더하기 1분의 1은 N 더하기 1분의 물론 이건 AN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역수가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풀이를 선택해야만 이 학생이 무엇을 한 학생이다? 문제에서 묻는 것을 파악한 학생이다 라는 생각은 하겠죠. 풀이를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AN분의 1 빠르게 구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 써야 되지? 건우가 불러봐. 왔다며? 아주 KB수열이잖아. 소민이가 불러봐. 아니 KB수열이잖아. 제일 처음에 뭐 쓰랬어? 원수열의 첫째 항. 첫째 항이 3이죠. 그리고 이게 KB수열인데 이 KB수열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곱하랬죠. 그럼 2를 대입하면 2분의 4예요. 3분의 5예요. 이런 식으로 가서 n-1를 대입하면 근데 이거는 숫자수가 아닐 거라서 n-1분의 n 더하기 1 그리고 n분의 n 더하기 2까지 이러면 n-1번째 항까지 곱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2, 3, 4, 5 이 4, 5는 이렇게 없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예. 그래서 실제로는 요 3까지 이렇게 없어지면서 2분의 1 n 더하기 1 n 더하기 2가 된다.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축차 대입식을 이렇게 쭉 써서 실제 곱해보세요. 그럼 똑같은 결과 얻을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풀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시험 전에 익숙해져야 돼요. 시험장에서 막 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분의 1은 얘 어떻게 처리할래? 아영아 저거 어떻게 처리할래? 네? 연속된 두 자연수 아니고요? 근데 이제 1부터 시작하면 2 곱하기 3부터 시작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공식은 1 곱하기 2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일부러 11개까지 늘린 거야. 1 곱하기 2까지 포함시켜서 공식을 쓰고 2를 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왔다며 다 이해되시죠? 계산하시면 285다. 아니 이것도 사실은 이제 다 전개해가지고 n제곱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에는 머리 덜 쓰고 싶어서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머리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손한테 계산을 맡기는 거지. 나의 두뇌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할 수 있는 계산이거든. 근데 자꾸 그런 짓을 하니까 당신들 머리가 좋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니야. 여기서 머리를 더 써서 난 계산을 덜 할래. 자꾸 이런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런 거 못해도 문제 풀 수 있다고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머리를 조금이라도 더 쓰시라고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10번 보겠습니다. fn은 n 팩토리얼이고 수열 an에 대한 첫째 항은 2. 그리고 저게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얘가 뭐예요? SN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SN과 AN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N과 AN이 섞여 있는 상태니까 SN을 제거하겠습니다. AN만 남도록. 여기서 참 뭘 이용할까요? SN 더하기를 이용하겠죠. 앞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보시면 존나 일관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하던 짓거리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 AK N 모든 식에 들어있는 모든 N 대신에 N 더하기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친구들 하나라도 대입에 실패하면 망합니다. 제가 괜찮아? 중요한 얘기 하잖아 선생님이. 정신 차려. 알았어? 알았어? 왜냐하면 점화식은 너네가 경험을 해볼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딱 똑같아. 이제 문제 풀게 되잖아? 그러면 점화식을 들은 바는 있지만 내 힘으로 풀이 A to G가 안 돼. 그러면 머릿속 막 뒤져서 풀이라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노가다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나는 점화식 이미 잘한다 그럼 괜찮은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의 생각의 흐름을 그냥 따라라도 가보세요. 자꾸 보셔야죠. 자꾸 보다 보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면 뺄 거니까 얘는 AN 더하기 1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로그 n 더하기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전개해서 빼면 그리고 fn이 n 팩토리얼이다라는 걸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얘를 빼보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고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냥 알아 친구들? 그러니까 로그 fn 무슨 말이냐면 로그 fn 마이너스 로그 fn 더하기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는 로그 n 팩토리얼 마이너스 로그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잖아. 그럼 로그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그냥 로그 n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그 n 더하기 1분의 1을 써야 합니다. 얘 빼기 얘를 쓴 겁니다. 그냥. 근데 이 둘이 사라지죠? 그쵸?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걸 정리를 좀 해볼게요. n 더하기 1이 마이너스 n 곱하기 a n 더하기 1이 되고요. n a는 그대로 쓰고 이쪽도 n 로그 n분의 n 더하기 1이 됐으니까 자연수 n 또한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a n이 무엇이다? 로그 n 더하기 1분의 n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뭘 알았죠? 개차수열의 점화식을 얻었네요. 그러면 A20이라는 건 원수열의 일반항 더하기 개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19번째 항까지 합이죠. 진수의 곱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해서 19, 10 넣으면 20분의 19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약분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20분의 1 남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0이니까 로그 5가 되겠네요. 2가 로그 100이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식은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동일합니다. 그죠? 11번 보죠. 얘는 더 복잡하네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 사람은 수학을 꽤나 하는 사람이잖아. 맞아 안 맞아? 수학을 꽤나 하는 사람이 수열의 정의역이 자연수인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로 수열을 정의하고 싶은 걸 이런 생각은 변태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나 그냥 자연수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대로 풀어서 너네가 뭔가 범위를 실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고치세요. 이 문제는 S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분의 1 S1 더하기 S2 더하기 Sn 그리고 3 마이너스 an 더하기 1이고 n은 1부터다. 이러면 문제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이 있어서 n 더하기 1만 좀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할 짓거리는 점화식 얻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뭔가 더 복잡해졌다고 느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래에다 뭘 쓰겠습니까? n 대신에 뭘 대입하겠습니까? 뭘 대입해? 일관성 있게 뭘 대입한다고? n 대신에 n 더하기 1 그죠? 훌륭해요. 이렇게 막 n 더하기 나와도 되는 건가? 쫄지마. 여기까지. 그죠? 뭐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빼려고 한 거니까 빼야죠. 그러면 얘는
n 더하기랑 n 더하기 1 때문에 조금 짜증나긴 해요. s n 더하기 1 하나 떼버려요. 그럼 계수가 n 더하기 1로 바뀌었죠. 그러면 n 더하기 1 곱하기 a n 더하기 2 이게 좌변의 전부입니다. 자, 우변은 sn 더하기 1 그리고 3 그리고 n 더하기 1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2 a n 더하기 2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죠? 얘랑 얘랑 정리하시면 뭐 나와요? a n 더하기 2 나오죠. 그럼 얘의 개수가 증가할 거니까 n 더하기 2 a n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이게 n 더하기 2에 a n 더하기 또 넘어오지 이거. 그지? 그럼 2배가 될 거니까 2배 됐다 치고 2분의 1 나눠서 하자. 그럼 2분의 1 n 더하기 1 a n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3이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냥 이 상태로 문제 풀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무슨 꼴이야 이거? 무슨 꼴이야? 무슨 꼴이냐 건우야? 무슨 꼴이야? 피크 꼴이잖아. 알파 얼마입니까? 3이죠 3. 그러면 n 더하기 2 a n 더하기 2 마이너스 3은 2분의 1 n 더하기 1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1 a n 더하기 1 마이너스 3은 첫째 항이 a2가 필요하거든요. a2를 구해야 돼. 지금 안 나와 있죠. a1밖에.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4 더하기 a2가 좌변이고 여기 2분의 1 S1이니까 4 그리고 2를 대입하면 3 마이너스 A2입니다. 그래서 A2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 뭐 구하고 싶죠? A10 여기다 n에다가 9를 대입하면 10 나오죠. 그러면 10a 10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에 8제곱이잖아요. 네. 얘를 정리하시면 답으로 얘를 얻습니다. 식은 복잡해지지만 풀이하는 방법은 늘 똑같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과제 자이스토리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전체 하고 수열의 합을 또 한 100번까지 되겠습니다. 알았죠? 마칠게요.